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관련된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가업승계 막는 세금 규제 전면 철폐가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경영 중심이 자영업이나 가내 수공업이 아닌 이상 가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어떻게 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업이죠. 오늘날 기업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자본주의적 노동 착취를 통한 잉여물을 이윤으로 극대화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원래 땀을 일하는 노동자들의 것이죠. 특정한 가족들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공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공유물을 특정 개인에게 물려주려 한다면 당연히 중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제 해결 능력을 잃은 불능 정부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중 무역 전쟁, 노사 문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합병 문제, 최저임금 주 52시간, 신도시 건설 등에서 불능 정부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어설픈 진보에 기본 안 된 국정, 질타한 노정부 장관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2년간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략과 정책 기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약 파기에서 보듯이 전략 부재에다가 정책조차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설픈 진보가 아니라 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신자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추경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추경되면 경제 살아난다는 것도 무슨 이론인가? 중앙일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될 추경안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460조 예산의 2%도 안 되는 추경으로 경제가 살아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재정 투입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죠.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대한민국 외교 존재감 보여줄 때가 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주장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피해만 생각하면서 수세적으로 몰릴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기업들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립적 위치에서 대담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원전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에너지 전환 시대착오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탈원전 재생에너지 밀어붙이기 곳곳에서 부작용 속출하고 있다. 에너지 백년대계 이념 아닌 현실 직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은 파기된 지 오래입니다. 고일 1호기, 월성 1호기를 제외하면 계속 가동 중인데다가 신규 건설까지 하고 있는데 탈원전이란 주장은 가당치 않죠. 원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핵마피아들의 이념은 지향이 없을 것이라는 여행만 바라는 이념이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연료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1,550만 원 강연료 눈먼 돈 된 국민 세금 엄청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전 대덕구청이 정권편 연예인에게 지급하려던 90분 강연료 1,550만 원 2조 원 가까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가운데 일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무의미한 축제만 남발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죠. 연예인 불로 엄청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학교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하는 데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핀란드의 혁신 정신 배우길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과감한 규제 혁파로 스타트업 천국, 노키아 몰락, 극복 경제부활 성공, 혁신 관통하는 실용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핀란드를 이제 방문 중인데 혁신 정신을 배워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스타트업 천국 핀란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역시 같은 논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구나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고 남북분단 등 특수한 조건에 처해 있는 한국과 강소국 핀란드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당연히 무리가 따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는 제외하고 혁신 기업만을 배우라는 주장은 매우 일면적이고 불균형한 그런 주장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싱가포르 1년 북만 바라보며 외교 경량 넘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패권 경쟁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강요하고 있다. 새 질서에서 남북끼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1년 대화 물꼬부터 다시 터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냉전 질서 속 한쪽에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북미 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미 간 대화 물꼬가 트이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항복을 받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빅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비강남 집중된 혁신학교 교육격차 더 벌어질까 우려된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일반 학교보다 연간 5천만 원 이상 지원받으면서도 상당수 혁신학교의 학력이 일반 학교에 비해 떨어진다는 게 부모들의 불만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를 학교 성적 격차로 이해하는 것은 교육을 좋게 바라보는 시각이죠. 교육은 인성과 창의성과 공동체 그리고 학습 등 여러 분야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혁신학교를 더 나은 성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학교가 아니라 학원으로 전락시키는 일이죠. 정치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양정철 여당 광역단체장들의 부적절한 만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국정원장을 만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결국 내년 총선을 대비한 거 그리고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면접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문복심, 양정철, 김경수를 드루킹 피해자로 뒤집나 이렇게 역시 같은 논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은밀하게 정치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정치는 어차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회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여야 민생 어렵다 말만 말고 대안 제시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의미는 서로 입장에 따라서 다르죠. 자본은 대변하는 정치 세력들이 말하는 민생은 기업을 의미하고 노동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의 민생은 가계를 의미합니다. 극우 보수 세력과 자유주의 개혁 세력은 민생을 말하면서 기업에 초점을 맞추죠. 대표적인 게 주 52시간 달력 근로제 도입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여야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과 기업의 입장에서 법률을 개정해왔고 재개정해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대강 관련 삼경신문은 4대강 보호 해체 여당의 당론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종보 해체에 대해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대강 보호 해체는 여당의 당론을 당대표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지역구와 이해관계에 걸리면 당론조차 위배할 수 있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국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